대소관계 있잖아요. 어차피 까먹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 이 대소관계는 일단은 뭐 숫자 두 개가 누가 크냐 작냐 이걸 논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이런 것도 따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누면 직접 비교가 있고 간접 비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간접 비교는 되게 어려워. 약간 센스도 필요한데 직접 비교는 말 그대로 숫자 두 개를 직접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종류가 또 여러 가지야.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 빼보는 거야. 그러니까 빼서 앞에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앞에가 큰 거고 음수는 뒤가 큰 건데 문제는 이거는 연산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루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뭐 연산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이거는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뺀다는 건 연산이 가능한 상태고 만약에 뺐는데 연산이 좀 안 되면 이럴 수도 있어요. 두 개를 제곱해서 뭐 해보기도 해. 제곱해서 빼보기도 해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곱해서 빼기는 둘 다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쓸 거긴 한데 세 번째는 나누어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b분의 a를 나눴어. 그럼 얘가 1보다 크단 말이야.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위에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듭 제곱이 되게 많을 때는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비교라는 건데 이 간접 비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A와 B를 비교를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큰 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죽어도 얘 상관관계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중간에다가 뭘 하나 끼워 넣는 거야. 그래서 C라는 애를 딱 하나 껴가지고 B보다 C가 작은데 A보다는 C가 큰 거야. 이렇게 중간을 매개로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어떤 걸 넣을지가 관건이긴 한데 어쨌든 C를 껴놓으면 직접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이 정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좀 이상한 문제 나오면 많이 볼 거니까. 그리고 오늘 하는 대소관계는 그냥 뭐 전부 다 해당이 안 돼. 이걸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루트와 루트를 비교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비교 방법이 여기를 똑같이 맞추는 거야. 여기를 똑같이. 근데 얘를 만약에 다른 값에서 똑같이 맞추려면 적당히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면서 두 개를 계속 곱해 나가면서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요 놈들의 최소 공배수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뭐야? 왜 소리 지르시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최소 공배수로 맞추면서 얘가 똑같아졌으면 여기 안에랑 여기 안에를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제곱의 관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좀 알고 계시면 편하다. 그래서 그 하나만 해봅시다. 거기 22번에 보면 요 세 개를 비교하라는데 여기가 3제곱근 3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루트가 이제 두 개짜리 이중근호가 하나 나오죠. 이렇게 이중근호가 돼 있고 여기 3에 오고 여기는 루트 이것도 이중근호 루트 6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은 요 녀석은 6제곱근 5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4제곱근 6이거든. 이게 전부 다 달라. 안에 것도 다른데 거듭 제곱도 다르니까 비교하기가 애매하지.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통일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3하고 6하고 4니까 이거 최소 공배수가 12잖아요. 얘도 12로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에 4배 했으니 여기도 4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81인 거 다 알잖아. 여기도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5의 제곱이니까 25 마지막으로 여기는 12가 되면 6의 세제곱 여긴 81 얘는 25 얘 얼마예요? 6의 세제곱 66에 36이니까 36 곱하기 6이 얼마야? 216 그치? 이렇게 해서 이 겉에 있는 걸 똑같이 맞춰놓고 안에 있는 걸 비교하시면 됩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지수를 똑같이 맞춰놓고 비교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특별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 23번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답이 몇 번이에요? 1번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5의 4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인 것은 이제 어제도 말했지만 요거 4제곱근 요게 돼야 되거든. 요게 근데 실수가 2개고 양수는 플러스 값을 갖는 요거 그치? 요게 이제 A인 거고 그 다음에 K의 6제곱근 중 양의 실수니까 요걸 6개 해가지고 K가 되는 거죠. 양의 실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6제곱근 K 이렇게 쓰신 거는 거고 마지막으로 9의 세제곱근 중 9의 세제곱근이니까 X를 뭐 세제곱해가지고 9가 됐다는 얘기겠지. 요거는 3제곱근 9
자, 이제 대소 비교를 세팅하는 건데 요거보다는 얘가 크고 얘보다는 얘가 크게 하랬으니까 이걸 전부 다 12로 통일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25고, 그치? 세제곱이니까. 얘도 10이니까 k제곱이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야? 왜 이렇게 크다? 야, 이씨 왜 이렇게 커? 잠깐만. 9의 4제곱 얼마? 그냥 4제곱을 쓸게. 이렇게 됐지? 그래서 125. 아, 굳이 뭐 이걸 안 구해도 대충 감은 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K 들어가는 숫자가 뭐부터 들어가? 얼마부터? 10. 12? 10이 아니, 10이 맞네. 10이 맞지. 그치? 12부터. 야, 이거 81의 제곱이니까 80까지 들어가네. 그치?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그래서 빼서 하나 더 하시면 됩니다. 답이 1. 답이 몇 번이라고? 1번이라고. 됐지? 이상한 문제네요. 넘어갑시다, 뒤로.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잘 들어봐. 만약에 a분의 4분의 1이 나와 있고 a의 2분의 1이라는 게 나와 있고 a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a의 2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만 있으면 우리 1학년 때 맨날 했던 거니까 여기가 이제 정수로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막 다루기 쉽다고. 근데 이런 게 이제 낑겨 있으면 애들이 막 헷갈려 해요. 근데 별게 아니고 만약에 이걸 계산할 능력이 없으시면 이걸 치환을 해서 푸는데 어떻게 치환하냐면 지수가 가장 작은 애 있지. 얘. 이런 애를 그냥 대표로 라지 A 뭐 이런 식으로 치환을 딱 해주면 이 녀석은 얘 상대적으로 얼마인 거야? 제곱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놈은 이제 A 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얘는 그럼 얘를 또 제곱한 거니까 A의 몇 제곱이 돼요? 4제곱인 거고 얘를 또 제곱한 거니까 뭐 A 8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걸 기준으로 다시 배열하면 일종의 치환을 하면 좀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뀐다 이거야. 안 되면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혹시 계산 좀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 딱 보고 얘가 섞여 있어도 막 잘 계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냥 계산을 하시고 헷갈리면 이렇게 고쳐서 푸는 거야. 알겠지?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다 알잖아. 기억나요? A의 A의 X랑 이런 거 다 기억나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를 제곱한 거랑 이렇게 한 거랑 같아요, 달라요? 이게 다르지? 만약에 왼쪽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 뒤에 무슨 짓을 해야 돼? 뭐 해야 돼? 아이씨, 이거 기억 안 나요? 아니다. 기억이 날 리가 없잖아, 그치? 이렇게 뒤에 뭐 필요해? 플러스 얼마 필요해? 4AB 필요한 거지. 이거 기억나지,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지금 서로 더하기지만 역수 관계잖아요, 얘도.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 4에다가 두 개라 이렇게 곱해지는 게 필요할 텐데 실제로 요거는 어차피 역수 관계니까 없다고. 그래서 플러스 4만 있어도 충분하단 말이야. 알겠지?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1학년 때 했던 거니까. 24번 문제랑 25번을 한번 해보십시오. 막 풀다 보면 나오긴 할 텐데 24번 같은 경우도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이거를 대입할 때 당연히 요식들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할지는 뭐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이거는 얘랑 얘를 뭐 해보면 돼? 통분하면 되는 거지. 둘이 통분. 그러니까 통분할 때 얘랑 얘를 곱하면서 요 녀석이 이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면서 식이 간단해져 가거든.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그냥 통분 한번 해볼게요. 이 암산해도 될걸? 분모를 곱하면 1 마이너스 A 8분의 1을 제곱한 건데 8분의 1 제곱하니까 이렇게 줄어들어요. 분자는 얘랑 얘랑 곱해지고 얘랑 얘랑 곱해질 텐데 이 뒤쪽에 있는 거는 부호가 반대로 먹이니까 없어지고 앞에 있는 2랑 2가 더해져서 여기가 4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랑 요걸 또 계산을 하면 또 통분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의 2분의 1이고 그리고 얘랑 요 앞에 거 곱해지고 얘랑 또 얘랑 곱해지면 세세세 해가지고 여기가 8이야. 그 다음에 요거랑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걸 계산하시면 얘도 똑같지.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분자는 16이 되고 얘랑 이제 마지막 걸 계산하면 이제 답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1 마이너스 A 제곱에 그다음에 32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다가만 아까 이 A 값 집어넣고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얼마인 거야? 64 뭐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그러니까 식정리를 해서 한다는 거고
자, 극단적인 치환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5번인데 이게 좀 치환을 잘 하셔야 되고 주어져 있는 내용물을 정리를 좀 하시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1학년 때 했던 거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3분의 1, 3분의 1 이게 3분의 1 제곱한 거고 3분의 1 제곱한 거고 이거 뭐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 A의 3분의 1 기준 요거를 뭐 예를 들어 뭐 라지 A라고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B의 3분의 1도 라지 B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서 봐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이 주어진 거냐면 실제로는 이제 라지 A 제곱에 B 제곱이 옵니다. 이걸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치? 그리고 X 스몰 x는 지금 그냥 A 있잖아요. 이거는 라지 A 입장에서는 세제곱을 한 거니까 이게 라지 A 세제곱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3 있고 그 다음에 라지 A가 있는 거고 뒤에는 이제 B의 제곱인 거죠. 요거예요.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야. 이거 B의 세제곱에 플러스 3에다가 B, A죠. A 제곱에 B 이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X랑 Y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는데 이거 둘이 더하면 그거 세제곱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를 하시면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면은 얘랑 더하면 이거 A, B 더한 것의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빼면은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버전이 되겠지. 이렇게 되면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바꿔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더한 거, XY 더한 걸 저 밑에다 넣으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플러스 B를 제곱한 걸 더하게 되는 거지. 요거지. 요 녀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거는 요 녀석이 들어가서 또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전개하시면 A 제곱도 2개, B 제곱도 2개. 그러니까 중간에 끼인 거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쉽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계산할 건 없는 거죠. 마침 아까 여기서 준 조건 자체가 오니까 이렇게 10 집어넣어서 끝내시면 돼요. 이런 식이야. 알겠죠? 치환을 해보는 이유가 이런 거죠. 모양이 잘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번인데요. 종류별로 하나씩 봐야 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분모 분자가 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나름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위에 것도 항이 5개고요. 밑에 것도 항이 5개입니다. 그리고 얘는 점점 커지고 얘는 점점 작아지는데 요쪽 기준으로 보면 얘도 점점 커지는 거야, 지수가. 그러니까 방향이 약간 반대로 설정되어 있지만 규칙은 완벽하게 똑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냐면 보통 이 분모 있죠. 이 분모에서 가장 작은 애 이걸로 묶어. 이 방법 많이 썼는데 묶는다. 그래서 얘로 묶는 거야. 그 2에 마이너스 5제곱으로 묶으면 이거는 이제 플러스 4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야 이제 전개돼서 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작은 걸로 묶으면 여기를 양의 정수인 지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이렇게 1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가장 작은 걸로 묶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장 작은 걸로 이렇게 묶으면 1 더하기 그다음에 2의 1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2의 세제곱. 항도 똑같고 규칙도 똑같으니까 묶고 나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이랑 없어지는 게 관찰이 되죠. 실제로 이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2의 이제 6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이 6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참고하시고. 알았어요. 이거는 이거 그냥 이거잖아. 이게 마이너스라서 좀 걸적거리긴 하지만 그냥 이거 기억나요?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A-B가 주어졌을 때 이게 주어졌을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만드는 거는 이거 제곱해야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 그렇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치환을 안 해도 되고 막 치환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녀석이 A의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거를 제곱해 보는 거죠. 이렇게 제곱을 해보세요. 이렇게 제곱하면 오른쪽 이제 4가 되겠지. 근데 이건 이제 제곱되니까 그냥 A가 되잖아. 이것도 제곱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 되는데 이 가운데 마이너스더라도 제곱하면 얘는 이제 플러스 버전으로 가는 거고 여기 뒤에 이제 마이너스 2에다가 얘네들이 곱한데 곱한 게 어차피 1이거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제곱하면. 알겠죠?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인데 얘는 어차피 역수관계니까 그 뒤에 지저분한 게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그냥 4예요. 요것만 이렇게 넘겨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는 6이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또 양변 제곱하시면 돼요. 제곱하면 둘이 곱해지는 건 어차피 역수니까 사라지거든. 그래서 요거 제곱하시면 되고 제곱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제곱하면 오른쪽도 36이잖아요. 그래서 a의 제곱에 여기는 a의 이제 마이너스 2제곱 되겠지. 둘이 곱해서 플러스 2인데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34 이렇게 나오겠지. a 제곱에 a의 마이너스 2는 34. 그냥 요거예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7 빼니까 27이고 밑에 거는 6이니까 3이고 뭐 9겠네. 계산하시면 이렇게 떨어지시면 이런 정도,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거지. 지금 문제마다 조금씩 푸는 법이 다 다른데 그냥 내가 유형별로 하나씩만 뽑아놔서 그래요. 다 이 눈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번이에요. 요것도 방금 푼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이 약간 다른 거지. 이거 기억 안 나요?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 x 제곱 뭐 더하기 뭐 4,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주어지면 이 식 자체를 쓰기보다는 얘를 x로 나눠서 그 식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x로 이렇게 나눠주면 x 여기 x 맨 마지막 거 나누면 이게 x분의 1이거든. 요거 x로 나누는 게 넘겨지니까 이렇게. 근데 이 식이 사실은 요 식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이 1일 때를 잘 봐야 돼. 그러면 x로 나누면 얘랑 이제 역수관계로 돼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지. 뒤에가 1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항상 좀 주의해서 보시고 이렇게 바꿔서 풀 생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주어진 조건 보면 5의 2x잖아요. 뒤에 보면은 마이너스 뭐 이렇게 앞으로 5 하나 꺼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 넘기면 이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식을 직접 뭘 풀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양변을 5의 x제곱으로 다 나눠요. 그럼 얘는 5의 x 그다음에 중간 거는 이제 마이너스 5가 돼서 우변으로 넘길 거거든. 이렇게. 얘는 이제 5의 x분의 1이니까 더하기 5의 뭐 마이너스 x라고 쓰셔도 괜찮죠. 나누기니까. 이런 식의 관계가 실제로는 좀 숨겨져 있는 거지. 알겠죠? 요 관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곱하시면 이렇게 변할 거고요. 세제곱하시면 저렇게 변할 거고. 그치? 해볼게. 이거 양변 제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의 2x 제곱하니까 얘는 5의 마이너스 2x 제곱하면서 나오는 그 중간 거는 그냥 플러스 2 돼서 끝날 거고 여기 25.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23인 걸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세제곱도 해봅시다. 요거를 또 세제곱하면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것도 세제곱 여기 좀 귀찮지만 더하기 3에다가 둘이 곱한 거 어차피 1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두 개를 더한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지. 예전에 식 기억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제곱하면 오른쪽에 세제곱하니까 125고요. 요 값은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진 값 5를 갖다 그냥 넣고 15니까 넘어가면 요 값이 얼마인 거야? 110인 거지. 그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넘겨서 그래서 위에다 풀면 얘가 110이니까 105 분자가 분모는 두 개 빼는 거니까 21 이렇게 되네. 약분 다 되네요. 5가 된다. 이런 식의 산수 이렇게도 된다. 아 이렇게도 풀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좀 경험을 쌓아보시면 됩니다. 자 힘내. 안 죽어. 이거 푸는 법도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방금이랑 달라. 방금은 그 역수의 합으로 뭐 제곱을 하거나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 값을 직접 구하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생각을 할 게 하나 더 있어. 뭐냐면 분자와 분모에 적당값을 곱해서 식을 변형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를 가지고 직접 넣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변화를 하나 줄 건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분자 분모에다가 요거를 곱할 거야. 그러면 얘를 곱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a의 4x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좋지. 왜냐면 저 주어진 값을 그냥 제곱만 하면 값이 나와버리잖아. 이 뒤에 거는 곱하면 a의 마이너스 2x가 돼요.
이것도 되게 좋지. 앞에 있는 걸 뒤집으면 되고 이게 3분의 1이거든. 깔끔하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분모에 있는 애는 a의 2x가 되는 거고 이건 그냥 그 값 그대로 넣으면 되고 마지막에 그냥 1 돼버려요. 그냥 툭툭툭툭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길 때도 있다는 거니까 이걸 변형해서 여기다 넣을 생각도 하지만 이 식을 변형해서 얘랑 맞춰줄 생각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보시면 됩니다. 답은 얼마야? 그래서 9 마이너스 뭐야? 3분의 1에다가 밑에는 2야?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하면 얼마니? 3분의 26이고 뭐 계산하면 3분의 13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분자분모 더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5. 응? 어지러지러. 아, 이 더하기라고. 미쳤나 봐. 얼마인 거야? 28인 거야? 그치? 37이니까. 아, 여기네요. 아, 미쳤다 내가. 맞아. 그 33번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나오나요? 자, 이거 하고 이제 몇 개만 이제 툭툭 풀고 연산만 좀 되면 나머지 쉬우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요 값도 조정을 하셔야 되고 요것도 변형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뭐 넘기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분자 분모에다가 ax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a의 2x 마이너스 1 부호 조심해야지. 여기는 a의 2x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돼. 그래서 2a의 2x 마이너스 2 여기는 a 2x 플러스 1이니까 요 넘기면 요거의 값을 직접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이랑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거지. 이렇게 구해놓고 여기는 방금처럼 이제 ax제곱을 또 곱하면 a의 4x 그다음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1이죠. 그리고 여기는 a의 또 4x 여기는 이제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제곱해서 넣고 여기도 제곱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본인 취향껏 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적당히 앞에 거 뒤에 거 변형을 시킨다. 그치?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넘어가시면 34번인데 요거는 별표로 하나 치시고 이 유형은 외워버리세요. 이 막상 시험에서 딱 만나면 이거 계산하기 되게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상황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알겠죠? 자, 지울게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거 잘 봐. 이거는 별로 뭐 낯설진 않아요. 맨날 봤던 거니까. 역수관계 합이거든. 요거는. 근데 요게 약간 복잡해 보이지. 거기다가 뒤에 또 x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정리하는데 이게 이제 모르는 애들은 직접 제곱을 다 해서 넣고 또 4도 뺀 다음에 루트를 또 탈출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도 바꾸고 막 해야 돼요. 근데 구조를 한번 보면 요 녀석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 A랑 이렇게 B 요거 있잖아.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제곱을 했다고. 알겠지? 거기서 이렇게 4를 뺐어. 요렇게. 그 이게 뭘로 바뀌어요? 이게 뭘로 바뀌어? 그치? 이거 알아야지. A 마이너스 뭐해? B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역수관계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x고 여기가 x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 뒤에 곱해진 녀석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퉁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수관계의 제곱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관계의 제곱으로 바뀐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저 구조를 기억을 하신다면 이게 지금 역수관계의 더하기잖아. 그게 제곱이 된다고. 제곱. 그 뒤에서 빼는 게 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요 녀석은 구조상 아 너는 더한 녀석 입장에 제곱 빼기 사니까 얘가 결국은 얘 입장에서 빼기 이렇게 바뀌는 거지. 빼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그게 완전 제곱이 돼서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구조가. 이거를 바로 짐작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여기 조심할 게 있어. 이거 그냥 약분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약분하기 전에 뭘 확인하는 거야?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뭘 확인해야 돼? 부호를 확인하셔야 돼요. 부호. 근데 이게 역수관계니까 되게 단순해. 만약에 a-a분의 1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얘는 1보다 작지. 그치? 얘가 1보다 크면 역수니까 넌 1보다 당연히 작고 그걸 이 순서대로 빼면 양수란 말이야. 근데 얘가 1보다 만약에 작아? 그럼 얘는 1보다 크고 이 순서대로 빼면 음수가 되는 거지. 결국은 역수관계를 뺐을 때 부호관계는 요 녀석이 1보다 크냐 작냐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걸 없애기 전에, 왜냐면 이게 음수면 절대값으로 일단 빼서 부를 반대로 바꿔 빼야 되잖아. 요 녀석이 1보다 크냐 작냐를 논하셔야 돼요. 여기 1보다 커요 작아요? 야, 4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1보다 애초에 크겠냐 작겠냐? 크겠지. 그치? 1보다 애초에 작았으면 4제곱해도 1보다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보다 큰 값이니까 너는 역수라서 1보다 작을 거고 얘는 양수가 보장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칙칙해서 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이걸 빼고 내면 얘가 2의 4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뒤쪽에 기다리던 x가 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녀석의 부 반대인 녀석만 없어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만 2개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2 4분의 1 더하기 2의 4분의 1. 거듭제곱과 거듭제곱을 더할 때는 지수만 같으면 안 돼요. 밑까지 완벽하게 다 똑같으면 같은 게 2개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거지. 밑이 똑같으니까 여기 1제곱이라고 하고 2의 4분의 5제곱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 외워둬야 돼. 알겠죠? 외워두세요. 그래야 계산이 훨씬 더 간결해요. 자, 됐어요. 그래서 뭐 35번은 너희가 직접 푸시면 되고 오른쪽에 36번으로 넘어가 보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녀석을 정리하여 이 값을 구해내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통점이야. 얘 밑이 얼마예요? 4지 4. 사실은 4는 밑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예요. 2.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그냥 2의 제곱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밑을 그냥 2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얘는 밑이 얼마인 거야? 5인 거지. 이 5인 거죠? 얘는 밑이 얼마인 거예요? 이것도 밑이 5인 거지.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얘가 직접 계산이 안 돼. 밑이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정리해서 얘를 구할 때 이 밑이 2인 걸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아, 근데 이거 잘 봐. 이거는 약간 문제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은 문제는 아니고 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풀 수밖에 없겠다. 이걸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얘가 이게 분수가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2a 플러스 b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밑이 2인 경태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걸 조절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얘는 5의 2a 곱하기 얼마냐면 5의 b잖아. 이렇게. 얘는 뭐 2의 5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5의 a 그다음에 곱하기 5의 마이너스 b. 이게 이제 2인 거지. 이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좌변과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과 우변끼리 곱해. 좌변과 좌변끼리 곱하는 이유는 이게 곱해지면서 그냥 사라지거든. 소거되게. 그래서 좌변과 좌변끼리 곱하면 5의 3a만 딱 남기고 여기 있는 b는 없앨 수가 있고 오른쪽은 2의 몇 제곱이 되냐면 6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요 a를 2에다 붙여줘야 돼. 왜냐면 지금 구하라는 것 자체가 2의 지수에 막 a, b가 보태져 있으니까 5에 곱해져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a는 계산에 참여가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a를 우변으로 넘기고 6을 왼쪽으로 넘겨요. 이게 a분의 1로 오고 얘는 6분의 1로 넘어가니까 5 입장에서 2분의 1 거듭제곱이 2의 a분의 1 이렇게 꽂히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녀석을 없애는 건데 얘를 직접 연산해서 없애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얘를 구했잖아요. 이걸 구했으니까 요거를 집어넣고 나머지를 구하셔도 돼요. 이걸 정리하시면 양변에 3, 3을 지수를 이렇게 나눠버리면 5의 a제곱이 2의 몇 제곱이냐면 3제곱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5의 b를 구해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제곱하니까 이게 2의 4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2의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변으로 넘겨서 나눠버리면 5의 b제곱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어요.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여기 있는 b도 우변으로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5는 2의 지수에 b분의 1이 올라가 있게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값의 밑과 내가 표현해낸 그 식의 밑이 똑같아야지만 이 식을 이용해서 저걸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 당연히 이거 뭐 해봐야 되냐면 이거 나눠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뜯는 건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자. 2의
거듭 제곱은 요 바깥으로 이렇게 빼요. 어차피 여기 제곱이나 여기 제곱이 똑같으니까. 여기 안에서 a, b로 나누면 여기가 이제 b분의 1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식을. 됐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 어떻게 할지 알잖아. 지금 이거랑 이거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지면서 이제 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봐도 되고 2의 b분의 1 곱하기 2의 a분의 1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얘가 5의 2분의 1제곱이었잖아요. 앞에서. 얘는 5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5의 2분의 3 이렇게 되겠다. 얘가 얘가 얘. 여기다 곱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5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돼요. 계산값이. 됐죠? 좀 힘들죠? 지수가 이거고, 그렇죠? 이거니까 얘랑 해서 곱한 거. 얘는 앞에서 이제 정리한 걸 갖다 넣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얘가 이겁니다. 얘가 이거고요. 얘가 이거예요. 어차피 곱하기니까 상관없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제곱이니까 둘이 합치면 2분의 3제곱, 5의 2분의 3제곱의 제곱을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야, 이제 잠깨. 잘 들어야 돼. 이거 설명 또 안 한다. 귀찮다. 이걸 이제 세팅을 해야, 이게 주어져 있는 이 두 조건을 적당히 변형해서 이 녀석의 형태의 값을 구해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밑이 얼마인 거야? 12인 거지. 완전 제곱수도 아니에요. 그냥 12 자체가 이제 미친 건데 여기에 12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대신 여기는 공통인 밑이 누구 있어? 60. 그잖아. 60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뭘 해야 되냐? 막 푸는 게 아니야. 10이랑 60. 그러니까 이게 등장인물이 60이 등장하고요. 5도 등장을 하고요. 6도 등장을 하고요. 이 12도 등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구해내는 건데 이게 직접적으로 밑이 12로 세팅이 돼 있으면 아까처럼 뭐 12에 몇 제곱 해가지고 얘에다 그냥 맞추면 되지만 그게 아니야. 그러면 얘도 건들고 적당히 얘네들도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요 4개 중에서 연결을 한번 시켜봐. 12를 어떻게 해야 60이 돼? 12를 어떻게 해야 60이 되냐? 얘네들이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관계인 거야. 이렇게 연결관계. 만약에 60을 5로 나누면 12, 그치? 12를 5로 나누면 60. 됐어요? 만약에 너희가 작전을 야 나는 이거를 변형시켜서 너를 60으로 바꿔 풀래. 만약에 이렇게 작전을 해보면 12를 뭘로 바꾸냐면 12를 뭘로 바꿔? 60을 뭘로 나눠야 10이야? 이렇게 바꾸려는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걸 바꿔보자.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관계는 60을 기준으로 A, B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5도 사실은 약간 불편한 거지. 이 5마저도 없앨 거야. 근데 5가 어떤 관계냐면 여기 써 있어요. 5는 60의 A제곱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이중으로 얘를 60의 A제곱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10이라는 내가 구할 수 없는 애를 완벽하게 60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 60의 1제곱이잖아요. 그걸 분모로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1-a야. 요것만 찾으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를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인 60의 1 기준으로 맞춰준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넣어봐. 되게 간단해. 이게 세팅이 예쁘게 돼 있거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12가. 그리고 여기에 저 지수가 1-a분의 2a 플러스 b가 딱 떨어지니까 이게 그냥 샥샥 없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구하기 쉬운 60에 너무 예쁜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60의 2a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곱인 거고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 60a의 제곱이니까 25고 이거는 그냥 6이에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150 정도 나와요. 이렇게 풀어줘요. 근데 이거를 막 이것저것 막 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저 10이라는 애를 60으로 어떻게 바꿀까? 일단 5랑 60의 관계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5마저도 60의 관계로 바꾸시고요. 그러려면 여기 등장하는 밑들 있잖아요. 얘도 사실은 밑인 거예요. 5의 1제곱이니까. 이 밑 4개를 쭉 나열해 놓고 도대체 얘에 관련해서 어떻게 바꾸지? 그러면 아마 곱하기나 나누기의 관계가 나올 거야. 그렇게 바꿔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37번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이 나옵니다. 이거 쉽죠? 얘들아 이거 여기랑 여기의 공통점이 얘가 3의 4제곱이고 얘는 몇이야? 3의 몇 제곱이에요?
5제곱,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공통이니까 요 x랑 y를 오른쪽으로 넘겨줘야 돼. 그래야지만 걔네들을 뭔가 통합시킬 수가 있거든. 그 대신 여기 4 있는 애는 그냥 둘지 아니면 왼쪽으로 넘겨버릴지는 구하라는 대상을 한번 보면서 결정을 하시고, 이게 5의 x제곱에 잘 봐야 돼. 이거예요. 그럼 x를 우변으로 이렇게 넘깁니다. 그럼 얘가 3에 대한 x분의 4인데 4가 필요하면 내버려 두고 4가 없으면 이쪽으로 넘기시면 되고, 만약에 얘가 이제 x분의 8 같은 애가 필요하면 양변에 또 제곱을 더해서 8로 맞춰주면 돼. 구하라는 걸 보면서 판단하는 거야. 근데 여기 마침 x분의 4가 예쁘게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스톱하시고 다음 조건으로 가시면 돼요. 뒤에 조건은 45, 이거의 y제곱은 3의 5제곱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요 녀석을 뭐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분리시켜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고 얘는 그냥 얘만 넘겨버리면 얘랑 너무나 예쁜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45 그냥 뭐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야. 이건 순전히 본인이 좀 감각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수랑 이 지수를 빼게 하려면 이 녀석 전체와 이 녀석 전체를 나눴을 때 얘네들끼리 빼지는 거니까 얘랑 얘를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좌변의 모양이 5를 45로 나누는 형태가 되는 거죠. 좌변은. 우변은 밑이 3이고 지수끼리 여기서 이제 빼는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y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빼기 나오면 왼쪽의 값으로 얘랑 지수를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9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랑 같아지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알겠죠? 야 진짜 한 명밖에 없다고? 너 제대로 기억하는 거 맞아? 확실하게 알지? 그래? 한번 해볼게요. 증명은 안 합니다. 증명하면 다 자기 때문에. 혹시나 증명이 궁금하신 분은 그냥 인터넷에 네이버 검색하시면 돼요. 시작을 해보자고. 로그 연산. 이거 로그 연산 못 하시는 분은 지금 설명할 때 그냥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일단 로그의 정의인데 로그가 뭔지조차 모르면 방법이 없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 로그의 정의를 먼저 해볼게요. 이 로그는 이런 거의 로그예요. 예를 들어서 2를 거듭 제곱해서 4가 되게 하고 싶어. 이 지수값이 얼마인지 알죠? 왜냐면 2거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2를 몇 제곱해야지만 8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 당연히 3입니다. 이거는 계산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긴 하지. 2를 거듭 제곱해가지고 7이 되는 숫자가 이제 궁금한 거야. 근데 선생님 7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수에 우리가 이제 정수만 넣기로 한 건 아니잖아요. 뭐 분수도 들어가고 실수가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7이 되는 어떤 수가 이게 존재해요. 실제로. 근데 예쁜 우리가 아는 유리수로 존재하지 않고 무리수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값은 아닌 거지. 숫자에서. 그래서 이게 존재는 하는데 쓰긴 해야겠고, 그치? 존재는 쓰긴 해야겠고, 그래서 직접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기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로그라고 하는 거야. 즉 이 로그는 해당 숫자의 지수를 표현할 때 쓰는 거야. 지수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뭔지 모를 때. 근데 이 지수가 정의되려면 이게 얼마인지가 밝혀지려면 숫자가 밑이 얼마인지도 궁금하고 결과값이 얼마인지도 나와야 되잖아. 얘네 둘이 있어야 지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로그 값에는 숫자 2개를 넣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밑과 이 결과값. 그러니까 밑은 밑에 깔렸으니까 조그맣게 쓸 거고요. 결과값은 이게 중요한 값이잖아. 그래서 크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 이 의미가 잘 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밑이 2가 있는데 이 결과값이 7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여기 지수에 누가 들어가냐를 결정하는 값이 요건 거예요. 요게 정의야. 알겠어요? 야 이해 가? 이게 정의야.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알겠지? 그럼 물어볼게. 이런 관점이 생각나야 돼. 4를 9가 되도록 하고 싶어. 여기 지수에 누가 들어가야 돼? 누가 들어가야 돼? 로그 4를 뭐가 되게 하는? 9가 되게 하는 지수값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 이거 어쩌고 요거야.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니네 공식 외울 때 얘랑 뒤바꾸는 공식 있었어 없어? 있었잖아. 뒤 바뀌면 그냥 9로 딱 떨어진다고. 계산값이. 요게 정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괜히 막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외울 필요 절대 없어요. 아 이게 지수를 나타내는 거구나. 근데 이게 무슨 지수야? 밑이 2인 녀석을 7이 되도록 하는 지수값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하는 이 지수가 로그
2의 4거든. 근데 이게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이게 얼마야? 몇 제곱해야 4 나와? 2제곱. 그래서 이게 2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이제 이 지수를 나타내는 로그들로 막 연산 규칙을 좀 밝혀보다 보니까 나름 좀 재밌는 연산 규칙들이 나왔어. 근데 그 연산 규칙들을 우리가 풀면서 이런 과정을 다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할 게 많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정인 거고, 그렇게 해서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요 숫자들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 그 발생하는 어떤 규칙들 있죠. 요거는 그냥 일종의 연산 법칙처럼 외워서 이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로그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여기 A라고 합시다. A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라지 A라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더하기는 이렇게 해서 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기억을 하세요. 밑이 일단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됩니다. 더하려면 밑이 같아야 돼요. 밑이 다르면 더할 수가 없어. 그래서 뒤에 있는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는 거야. 밑이 다를 때 밑을 같게 만드는 세팅을 해야 돼. 그래서 밑을 일단 같게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로그 앞에 어떤 값도 곱해져 있지 않지. 그냥 깔끔하게 로그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더하기를 하려면 이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공식 중에 뭐가 또 있냐면 앞에 있는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또 나와. 그래서 앞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밑이 같을 때 드디어 더하기 연산을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이 결과는 다 알다시피 로그 A로 이렇게 두 개가 통합되면서 여기는 요 진수랑 요 진수가 두 개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야. 이게 더하기 연산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증명을 해보면 별 상황은 아닌데 항상 풀 때마다 뭐 그런 지수 관계를 생각하기에는 좀 귀찮으니까 외워두는 거야. 더하기를 하고 싶으면 더하기 해요. 근데 밑이 같아야 되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진수끼리 곱해진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곱해져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분리도 되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이걸 분리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냥 싹 분리해서 생기고. 뿅뿅 빼기 뿅뿅. 이건 어떻게 돼? 더하기는 곱해졌으니까 빼기는 나눠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더하기는 곱해지고 빼기는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나중에 삽질하시면 안 돼요. 이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로그를 더해서 통합시키거나 빼서 통합시킬 수 있지만 로그 곱하기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라고 하시면 그냥 안 돼요. 아무리 해봐도 이렇게 되는, 이건 연산이 안 돼. 그러니까 로그는 고변산이 없어요. 단지 좀 모양이 딱 맞았을 때 곱하기가 정리되는 형태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곱하기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곱하기 없어요. 로그랑 나누기 연산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식정리되는 측면인 거지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더하기랑 빼기가 가장 기본이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여기 밑은 당연히 똑같은 상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연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로그 탈출. 이 로그 값을 벗어나는 형태가 있는 건데, 우리가 연산을 하는 목적도 어떤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로그를 딱 벗겨내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밑이 이렇게 A가 있으면 여기에 1이 들어가. 이러면 이 값은 얼마 하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밑이 A야. 근데 결과값이 1이 나와야 돼. 그럼 지수 얼마 들어가면 돼? 0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면 0. 그래서 이걸 1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 어떤 식으로든 1로 탁 만들면 A 값에 상관없이 그냥 0으로 툭 나오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이 보지. 로그 A가 있으면 여기가 A야. 이것도 똑같아. 밑이 A인데 결과값을 A가 되게 하고 싶은 거지. 여기다 지수 1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도 이 두 개의 값이 결국 로그 값을 최종적으로 벗겨내는 식인 거야. 1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알겠지? 왔다 갔다. 그리고 요 식은 또 재밌는 게 뭐 여러 가지 관계도 있겠. 아니다. 그건 나중에 하자. 이 두 개만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아,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상세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봐봐. 로그 A의 라지 A라고 할게요. 요거 하나. 로그 A의 라지 A는 이렇게 할게요. 이건 증명 방법이 따로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할게. 요거 만약에 세 개를 더하면 이거 더할 수 있을까? 이거 더할 수 있죠. 왜냐면 밑이 다 똑같잖아. 앞에 깨끗해.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A가 제곱되고 걔랑 또 이렇게 더하니까 A가 세제곱돼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로그 A에 A가 이렇게 세제곱되는 거야. 됐지. 그런데 이 왼쪽의 표현이 똑같은 거 세 개를 더했으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3 곱하기 로그 A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거든. 요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당연한 거지. 아, 똑같은 거 세 개를 더했네? 근데 그걸 로그 연산을 진행하면 이게 세 번 곱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숫자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 진수, 요 뒤에 진수에 요 지수가 발생했을 때는 요걸 앞으로 이렇게 내려 곱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지. 로그 A에 라지 A에 이게 만약에 n 이렇게 돼 있으면 요 n 값이 여기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곱해져요. 그래서 n 곱하기 로그 A에 라지 A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가 뭐가 곱해져 있어.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걸 뒤로 이렇게 쭉 올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앞에를 깔끔하게 없애면서 이제 더하기 연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풀 때는 뭐 2 곱하기 로그 A의 A 이렇게 뭐 더하기 3 곱하기 로그 A의 뭐 B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지저분해서 못 더하겠어. 밑은 같으니까 괜찮은데 앞에가 지저분하면 이걸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에요. 얘도 올려요.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로그 A에다가 라지 A 제곱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런 용도야.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더하기를 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 들어가는 게 이제 뭐냐면 이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들어가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거든. 얼마나 중요하면 이름도 따로 붙여놨어. 이게 밑변환 공식이라는 건데 증명 과정은 그냥 뭐 왔다 갔다 치환해서 해주면 되지만 지금은 그냥 외우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로그를 내가 알고 있어. 예를 들어 여기가 여기고 여기를 이렇게 B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로그가 있는데 이 로그는 밑이 A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밑이 아닌 거야. 나는 밑이 C가 되길 원하는데 이건 A거든. 그래서 얘를 밑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깔끔하게 얘만 툭 C로 바꾸는 게 아니라 모양이 약간 복잡해지긴 해. 일단 분수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도 로그 하나 생기고요. 위에도 로그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고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네가 원하는 빛을 아무거나 써도 돼. 여기에 C 썼으면 여기도 C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지? 요 밑 요거는 이제 분모 자리의 진수. 그러니까 진급하는 거야. 밑에서 이제 진수가 딱 된 거지. 얘는 진수인데 얘는 분자 자리의 진수로 이렇게 가요. 이게 밑변환 공식인 거야. 아, 내가 원하는 밑을 만들려면 그냥은 안 되고 약간 복잡해지긴 감안해야 되지. 그래서 분수가 되고 이 녀석이 여기로.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실제 계산에서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두 개가 분수야. 근데 나는 이 분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약분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똑같이 맞추는 거야. 그러면 A와 B만으로 로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왔다 갔다. 알겠지? 요거 밑변환 공식. 근데 실제로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거의 안 써요. 대부분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이걸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응용 과정이 살짝 들어가면 이런 상황도 됩니다. 지금 로그 A의 B잖아요. 근데 나는 밑변환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요 B를 요 밑에다 놓고 싶은 거지. 여기 진수에 있던 B를 요 밑에다가 놓고 싶어. 가끔 얘를 여기다 끌어당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또 해봐. 로그. 여기도 로그. 원래 있던 진수를 여기 당길 거야. 근데 밑변환 공식은 내가 원하는 빛을 아무거나 그냥 같게만 쓰면 되니까 여기도 B 쓰고 여기도 B 쓰는 거야. 그럼 A가 일로 오고 이건 일로 가. 근데 여기서 삐삐 보이지? 이 삐삐가 뭐야?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1이 돼버려요.
그렇죠? 1이 되니까 아 이게 지금 상황이 재밌어지는 거죠. 여기가 로그 b의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밑변환 공식 변형인데 여기 밑과 진수의 순서를 좀 바꿀 일이 생기면 바꿔도 돼요. 근데 대신에 기존에 있던 로그가 역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근데 역수가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으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살다 보면 로그 이거 만났어 이제. 만났는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야. 여기가 C인 거지. 이걸 하나의 로그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안 바뀌잖아. 왜냐면 이걸 이렇게 하나로 바꾸려면 밑이 같아야 되거든. 이게 밑이 같지 않잖아. 밑은 다른데 누가 같아? 진수 같은 거지. 그럼 왠지 얘를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겠냐? 이게 바꾸면. 근데 이걸 바꾸는 대신에 얘는 뭐가 돼? 역수가 된다고. 얘도 바꾸는 대신에 역수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요 식을 이용해서 이게 바꾸면서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아 이거 뭐야? 바꿔야지. C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서야 뭘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연산도 많이 써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밑변환 공식 응용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야. 기차놀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나는 그냥 기차놀이라고. 가끔 이제 로그를 보면 자, 잘 봐. 문제에서 이제 밑이 A인 로그가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합시다. 요게 이제 주어졌어. 근데 여기에 로그 값을 하나 더 줬거든. 근데 이게 밑이 C야, 빛이 B야. 밑이 똑같아야지만 뭐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뭔가 통합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얘는 밑이 A고 밑이 B인 거야. 그러니까 밑이 다르면 아무것도 안 돼. 완전 다른 애들이거든.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밑변환 공식을 써버리면 잘 보세요. 이걸 밑변환 공식을 쓰면 내가 로그 밑을 만약에 내가 C로 이렇게 바꿨어. 그럼 여기에 이제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잖아. 얘도 밑이 C인 걸로 바꾸는 거야. 다르니까 같은 걸로 한번 바꿔보자라 그래서 둘 다 밑을 C로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 C, 잠깐만. 여기 C를 여기 C구나. 죄송해요.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지? 요거를 뭐라고 K라고 하자. 좀 다르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B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제 K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밑이 C인 밑변환 공식을 써서 바꿔보니까 여기 B 있지 진수. 이 진수랑 여기 밑이 똑같잖아. 그러면 얘는 분자에 놓이고 얘는 분모에 놓여요. 그럼 얘를 정리할 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거 곱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딱 남은 거지. 곱해버리는 거야. 둘이 곱해요. 둘이 곱하면 이게 곱하잖아? 이게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진수와 그 다음에 있는 요 밑이 만약에 같은 로그가 있을 때는 둘이를 곱해보면 계산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야. 곱하면서 여기는 분자랑 여기 분모가 소거되고 이 분모랑 여기는 분자만 남는 거지. 근데 이것도 웃긴 게 그렇게 남겨서 써보니까 둘 다 밑이 C거든 지금.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여기 K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시 어떻게 해? 밑이 어차피 같으니까 다시 로그로 바꿔버리면 로그 밑이 얼마짜리야? A의 K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 진수와 밑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 로그 두 개가 나와 있을 때는 곱하라고 주는 거야. 곱하면 이건 마치 이렇게 붙어서 소거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기존에 있던 밑이 결과의 밑으로 기존에 있던 진수가 결과의 진수 이렇게 통합되면서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곱하기 연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모양이 이렇게 딱 맞을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대부분 한 문제에서 로그를 줬는데 밑이 달라. 그럼 100% 진수는 똑같아. 밑이랑.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서 시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이런 것도 수능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로그 A, B가 등장을 하고요. 로그 BC가 등장을 하고요. 로그 CA가 등장을 하고 완전히 순환형. 이거 다 곱하면 얼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이 남고 요 놈이 남으니까 다 곱하면 결국 로그 A가 되는 거예요. 곱한 게 얼마인데? 이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형은 다 곱하면 1입니다. 이게 계속 순환해도 곱하면 다 1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해당값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요 녀석 중에서 이제 가장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 진짜 애들이 못 봐요. 잘 보세요. 만약에 로그 A의 B고
됐지? 이렇게 곱하기 로그 잠깐만 여기 C하고 D라고 할게. 이렇게 완전히 다 달라. 그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지워질 수도 없잖아. 완전히 다르니까. 근데 이 상태는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걸 밑변환 공식을 쓰면 로그 C A 로그 C 이게 B거든. 얘도 밑변환 공식을 잠깐만 C가 또 있잖아. K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 로그 K C 로그 K D 얘네들을 곱하면 이렇게 곱해지거든. 근데 이게 어차피 곱하기니까 이게 분자끼리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돼요, 안 돼요? 이게 바꿔도 되지. 그 얘도 바꿔도 되고 네 마음대로 얘들이 바꿔서 곱해도 되고 바꿔서 곱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분모를 할게요. 분모랑 분모를 이렇게 여기 위치를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 계산 결과 값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바꾸고 나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C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A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다시 로그를 완성하면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얼마가 되는 거야? A의 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랑 곱하기를 해놨을 때는 얘랑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요. 바꿔도 돼요. 바뀐다고 곱하기 하면. 이 바뀌어도 돼. 교환한다면. 그러니까 사유는 어차피 이거를 밑변환 공식을 쓰면 얘는 어차피 분모에서 곱해지는 거고 얘는 분자에서 곱해지는 거니까 곱할 거면 자리를 바꿔놔도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곱하기를 했을 땐 얘네들이 바뀌어도 되고 아니면 요 놈이랑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로그를 보면 얘네들이 곱해져 있는데 어떡하지? 바꾸면 계산이 따다닥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교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변환 공식 되게 쓸 게 많아요. 일단 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은 밑과 진수를 사삭 바꾸면 역수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수가 똑같은 상태에 돼 있으면 뒤집으면서 밑을 통일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곱하기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도 가능한 거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전부 다. 여기까지가 이제 밑변환 공식이고 하나 남은 건 요거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지울게. 이거 지울게.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이겁니다. A에 로그가 지수로 올라타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A랑 C랑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바꿔도 돼요. 이것도 증명은 지금 안 할 거야. 귀찮으니까.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으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교환이 가능합니다. 교환이 돼요. 그래서 이게 C가 여기 밑으로 오고요. 이렇게 돼도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바뀌세요. 알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가끔 귀찮아 하시는 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A에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뭐 K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야. 로그가 그냥 로그만 딱 오면 좋은데 되게 귀찮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이렇게 건더기가 하나 붙어 있는 거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만약에 너희가 요 K가 지저분해서 얘를 처리할 때 요 밑에다가 K제곱을 줄 수도 있고요. 얘를 여기 지수로 올릴 수도 있어요. 1로 주고 계산해도 되고 1로 줘도 돼. 어쨌든 얘를 없애는 게 이제 관건이니까 밑으로 줘도 되고 위로 줘도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걸 위로 준다고 쳐도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 K가. 그리고 요 공식이 이제 적용돼서 얘랑 뭐 되는 거야? 이 바뀌는 거거든. 이게 바뀌어. 그래서 C에 K가 이렇게 달려서 내려오고 여기에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여기에 로그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B에다가 이렇게 A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 K가 어차피 거듭 제곱에 또 거듭 제곱이니까 이게 결국 바꿔도 K가 도로 여기 달라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렇게 되지 않나요? 어차피. 그치? 결론은 뭐야? 앞에 건더기가 있어도 그냥 얘랑 얘만 바뀌면 되는 거야. 굳이 얘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야. 그냥 냅둬도 돼. 그냥 냅둬. 이거는 바꾸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됐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얼마예요? 이거 A야. A. 이거랑 이거 뭐 한다고? 바뀐다고. 그렇지? 그럼 바뀌는 순간 C의 로그 A인데 얘가 일로 갔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얘는 그냥 1 돼서 없어지니까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려운데 잘 봐. 이거 보세요.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이 정의가 A라는 밑이 있을 때 그걸 C가 되게끔 하는 지수값인 거야. 근데 진짜로 A가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거듭 제곱하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C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의가 그렇다고. 알겠지? 굳이 뭐 생각하지 않고 연산을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 연산법이고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하나씩 정리해 나간다. 그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셨던 분들은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다 했어. 잘 보세요. 뭐 이렇게 할까? A 이렇게 하자. A, 이 B 그냥 이렇게 할게요. A, B, C로 하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우리가 이 지수를 정의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자연수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막 음수도 들어가고 분수도 들어갔는데 특히 분수가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루트값 2분의 1이나 뭐 4분의 1 따위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루트나 사제곱근 루트니까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그건 허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2에 2분의 1 제곱이야. 이건 2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허수가 작동하게 돼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야, 만약에 네가 자연수가 들어가고 그중에 짝수가 들어갈 때는 얘가 음이 들어가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제 분수가 들어가는 것 중에 혹시나 이제 2분의 1 같은 애가 들어가면 음수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제한을 해서 좀 정의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 야, 됐어. 골치 아프게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그냥 여기는 양수만 넣어 이렇게 했어. 무조건 A는 양수만 넣기로 그냥 확정해 버리는 거야. 얘가 뭐든 간에 지금부터는. 알겠지? 그리고 A에다가 1 제외시켜. 이걸 왜 1 제외시키냐면 여기다 어차피 1을 넣으면 B값이 무의미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함수를 다룰 때 여기에다가 x를 집어넣을 건데 그렇게 되면 이건 지수함수가 아니라 1 집어넣으니까 그냥 상수함수 처리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a가 되는 경우도 배제시켰어. 그리고 이걸 나중에 로그로 바꿨을 때 여기가 1이면 이 상황이 약간 애매해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밑을 결정할 때 애초에 만든 사람이 양수만 넣고 그냥 1은 제외하자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밑조건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밑조건은 무조건 양수만 사용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밑은 무조건 1은 제외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을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왜 1을 제외시켰지? 그건 길게 보고 한 거야. 로그 값까지 사용을 한다고 치고 밑이 1까지를 배제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요 숫자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뭐 양수도 되고요, 음수도 되고요, 자연수, 정수, 유리수 다 돼. 루트 값도 들어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는 실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프리지. 다 자유롭게 다 들어가는 거고 이 결과값은요. 여기에 어차피 양수가 들어가고 거듭 제곱을 해도 얘가 음수가 나오거나 0이 나올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C값은 0보다 무조건 크게 나옵니다. 이거를 진수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름을. 요거는 밑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지수라고 부르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밑 조건인 거고 얘가 진수 조건인 거지. 이거는 이제 지수 조건인 거고 지수는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로그로 정의하다 보면 로그는 B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수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돼. 지수는 A를 C가 되게 하는 지수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고 A를 C가 되게 하는 로그다.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로그가 이렇게 정의됐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수의 범위나 조건을 여기서도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요 밑 있지. 이 녀석은 양수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1이 되면 안 되기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제안한 거야. 그리고 여기는 요 B는요. 모든 실수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양수도 나오고요. 음수도 나오고요. 별의별 거 다 만들어져요. 요 녀석이 진수잖아요. 요 진수는 양수만 들어갑니다. 애초에 양수만 나왔었으니까 얘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왜 1을 제외시켰냐면 여기가 만약에 딱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는 1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로그를 쓸 때 여기다 1을 썼으면 강제로 얘가 1이 되지 않는 한 무조건 모순이 생긴다고. 그래서 애초에 그냥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숫자를 넣을 거니까 A는 어차피 1을 제외하고 일단 쓰기로 약속하고 대신 여기는 이제 양수로서 자유롭게 쓰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한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밑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이제 진수 조건이야. 그래서 로그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정의할 때는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얘가 실수로서 존재한다. 알겠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로그 연산을 좀 할 건데 여기는 문제를 좀 기억을 더듬어서 풀어보시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1단원 끝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그 우리 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수업한 거 영상 올려드리고 질문 이거 그 체크할 수 있는 링크를 하나 걸어드릴 테니까 풀다가 막히는 거는 체크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설명해드리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됐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네? 메리 크리스마스다. 고생들 하셨습니다.